네. 달달한 믹스 우리 아이스 하나 드려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스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스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달달한 거요. 뭐 달달한 거 좋죠. 네. 달달한 거 먹어주시면. 너무 큰데 이거 화면이? 아, 좋아요. 아, 그래요? 여지껏 안 보였어요. 자, 페이지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저 2단계 도형 개정하는 E3에서 마칠 건데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요거는 의미 별로 없어요. 요거는 별로 없으니까. 자, 창사 F단계에서 정리면체는 이제 창사 F단계에서 식 만들기로 정리면체 자르기 뭐 이건 빼고, 요거는 제가 옛날에 그 쌓기나무 했을 때 제가 교육했을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 그죠? 요거는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예? 예. 되게 불량스러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쌓기나무에 이 자르는 문제는 대부분 어떤 게 퐁당 담갔다가 꺼냈을 때 자르는 걸 말해요. 보통 톱질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자, 어떤 정육면체 모양을 페인트통에 담갔다가 뺐습니다. 이거를 뭐 가로로 4도막, 세로로 4도막, 그 다음에 높이로 4도막씩. 그러면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랐을 때 색이 한 면이 칠해진 거, 두 면이 칠해진 거, 세 면이 칠해진 거, 또는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것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는 정육면체를 자른다라는 것은 일정한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이 모양을 이렇게 다 잘랐단 말이죠. 잘랐더니 결론은 모서리 부분에 있는, 모서리가 아니라 꼭지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면이 몇 개가 칠해진다? 3개의 면이 칠해진다. 그래서 이게 개수를 뭐 가로, 세로, 높이로 뭐 10조각을 자르든 20조각을 자르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든 4 곱하기 4 곱하기 4든 꼭지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이다. 그래서 모두 몇 개? 8개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각각의 면이 3개가 칠해진 거, 그 다음에 2개가 칠해진 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모서리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육면체의 모서리 모두 몇 개? 12개라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는 이게 하나씩 나오죠? 네. 그죠? 네.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하나씩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2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변의 길이에 자르는 수를 n이라고 가정하면 n-2죠. n-2 곱하기 몇이에요? 모서리 개수? 12개? 모서리 12개죠. 12개.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는 12개가 나온다는 거고,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는 n-2 24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에서는 3을 곱하니까 36개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면을 볼게요. 한 면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은 모두 몇 개? 6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6개인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하나야. 근데 이 면이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3은 2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가로, 세로, 평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면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즉 n-1 곱하기 제곱이죠. 맞나요? 네. 이해 못해서 손 들어봐요. n-2의 제곱. 네. 이해 못했어요? 했죠? 좋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면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한 개지. 곱하기 면이 몇 개? 6명. 그럼 6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는 2의 제곱이죠? 2는 4, 6, 4, 24. 2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죠? 남은 건 뭐예요? 핵. 그죠? 지구의 핵을 구하듯이 핵만 남은 거야.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출발인데, 그러면 핵은 뭐예요? 입체 모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야 돼요. 결론은 세제곱이죠. 이해됐죠? 그러면 n-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공식을 굳이 표현하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냐면
그 빼기로 해서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1의 세제곱이니까 1 곱하기 끝났네. 그죠? 예. 그 다음에 4 곱하기 4 곱하기 4에는 뭐예요? 2죠?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이니까 2, 4, 2, 8. 8개죠. 이해됐어요? 가운데가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세제곱이니까. 입체. 가로셈 높이. 예.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몇 개야? 27개. 그 6 곱하기 6 곱하기 6는? 저기가 얘기했네. 네, 이해했죠? 됐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변이 되는 걸로 알고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심화해서 10%에서 볼 수 있어요. 17개 정류 매체를 아래와 같이 붙여 바닥면을 포함해 겉면을 다 칠했다. 여기서 문제를 잘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바닥면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 문제를 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바닥면을 포함한 색칠 문제는 대부분 바닥면을 포함한 형태로 많이 냅니다. 왜? 담갔다? 뺐다. 자, 표현 방법. 담갔다 뺐다. 다 전체 다죠. 그 다음에 보이는 면만 칠한다. 바닥면은 제외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라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도대체 뭐 가끔 저한테 대표님은 도대체 말을 막 꽈놔가지고 헷갈린다. 아니, 진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내야 돼, 원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2급 볼 때 예. 벽에다 붙여가지고 예.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냐. 예. 근데 거기에는 문제는 예. 이게 유리벽이야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벽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예. 안 보이는 건 8개라고 했는데 예. 이 문제는 예. 이 벽이 유리벽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하나라고. 그렇죠. 예, 일단 그 표현 방법은 그 문제에서 나온다고 대부분이 문제에서 핵심이 나와요. 이게 문제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봐봐 그냥 간단한 바닥면을 이 말이 없으면 놓고 칠할 거야. 그러면 놓고 칠한다는 것은 바닥면을 칠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바닥을 두고 칠해? 예, 예, 그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색칠된 면이 4개인 정류면체의 개수를 알아보시오. 4개가 칠해지려고 그래. 색칠된 면이 4개. 바닥면을 포함했어. 그럼 어디만 존재할까요? 다 끝에가 주목을 하면 돼. 끝에를. 끝에는 5개. 색칠된 면이 4개인 정류면체. 그 끝에는 몇 개가 칠해져 있어요? 일단 잘 들어봐. 끝에를 주목하면 된다고. 그럼 끝에가 몇 개야? 5개지. 그러면 끝에와 두 면만 마주 보는 거.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 끝에 두 번째 거를. 제가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참네. 우리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사주 갖고 택도 없고, 팔찌 갖고도. 자, 일단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겨냥도와 전개도는 내용 아니까. 정류면체의 전개도, 여기 팁을 보면 6개의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 모두 몇 가지? 11가지가 있다. 제가 정류면체의 전개도 그러니까 이런 말표 6개의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 이게 결론은 뭘 뜻하는 거죠? 전개. 예, 정류면체 전개도예요. 이게 말을 좀 바꾸니까 어때요? 생소해요? 이렇게도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밀기트기 돌리게 할 때 결국 우리 기본 과정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라? 또는 왼쪽으로 돌려도 되잖아. 오른쪽으로 90도 돌렸어. 왼쪽으로 270도 돌려도 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이게 다양하게 얘기해봐라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만 말만 바꾸면 뭔가 새로운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같은 말이죠. 결론은 정류면체 전개도예요, 이거. 저걸 5개만 붙이면 뭐가 돼? 야, 역시 똑똑해요. 4개 붙이면? 예, 역시 탁탁 나오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활용 수학을 안 하고 나서 진행하면 그 말 자체도 또 설명을 또 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공부를 잘 하시는군요. 식사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요. 네.
걱정스러운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허옇게 된다거나. 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처럼 정육면체, 직육면체에 관련 문제인데 전체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1cm 정육면체 전개도를 가로, 세로, 4, 3인 직사각형 종이에 맞게 그렸대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 4, 5인 전개도를 그릴 때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보시오라는 문제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해야 될까요? 예? 결론 핵심은 여기 있죠? 어떻게 붙이든, 완전히 문제가 좀 다른 형태죠? 어떻게 붙이든, 정육면체는 어떻게 붙이든 딱 들어가죠? 근데 직사각형은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전개도를 만드는 방법은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뭐 11가지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미 나왔어. 가로세 높이가, 주어진 게 나왔어. 3, 4, 5라는 게. 가장 긴 변이 뭐예요? 그 5cm를 가장 많이 붙이면 이 종이가 최적화되겠죠. 가장 작게 되겠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5cm를 가장 많이 붙이면 이게 종이가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아, 그지? 네, 아니. 그냥 그 리액션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거 모르고 있는지를 알지. 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내가 전개도 상사를 할 거야. 회사를 운영할 거야. 그러면 최적화된 종이에서 만들어야지 길쭉하게 만들어서 종이로서만이 나게. 적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여백이 적게 나오고.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최적화의 종이로 하니까 어려워. 최적화라고 표현. 그러면 종이가 덜 들게, 들들게. 덜 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핵심은 뭐냐면 여기 봐. 가장 긴 별을 가장 많이 붙여놓으면 되지. 근데 무조건 붙여놨어. 전개도가 될까? 여기도 핵심이 뭐냐면 전개도가 돼야지 일단. 그렇죠.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개념을 알아야지. 어차피 정육면체에서 직육면체로 확장되는 거니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5cm짜리가 많이 붙어야 된다는 건 네. 직사각형의 넓이가 작아야 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럼 전체 펼쳤을 때 높이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반대죠. 높이가 높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가로 세로 어차피 펼쳐놓는 거니까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이 되든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뭘로 하든. 근데 정사각형 모양에 가깝게 되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직사각형을 맞게 그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보라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 안에다가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콜? 다시.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은 거야, 예를 만들 때 이만큼의 결론은 이 넓이가 얼마가 필요해요? 3, 4, 12 넓이가 12인 종이가 필요한 거야, 얘를 만들려면.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3, 4, 5cm인 직육면체 모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직육면체 전개도를 만들 거야. 만드는데 가장 적은 종이를 가지고 만들 건데 그러면 넓이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개도를 펼쳤을 때 네. 모양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야죠. 그럼 아니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안에 안 들어가고 넓게 하면 종이가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 안에 들어갈 때 이 직사각형 형태가 길어지면 네. 넓이가 작아지는 거고 정사각형 형태로 뚱뚱해지면 네. 넓이가 커지는 거 그거를 알아야 이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넓이가 자, 둘레가 그런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둘레가 자, 16인 종이가 있어. 둘레가 16인 종이가. 네. 자, 넓이가 얼마예요? 4, 4, 16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둘레가 16인 가장 작은 도형은 넓이가 가장 작은 도형 12 곱하기 1 아니 7 곱하기 1 7 곱하기 1이야? 둘레가 16이라고 그 둘레가 16이니까. 예. 7, 1. 7일. 그럼 뭐야? 넓이가 7인 거야. 넓이가
가장 넓은 거는 4, 16인, 넓이가 16인, 한 변에가 4cm인 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가장 작은 넓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 모양을, 높이를 가장 작게 하든 아니면 가로를 가장 작게 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였잖아. 결론은 뭐냐면 그 문제는 D에서 나와. D. 가장 넓이가 작게 하는 부분을. 이게 뭐냐면 그러면 가장 넓이가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 1이면 되지. 1. 최소한이 1. 근데 여기서는 1이 아니잖아. 결론 뭐야? 3이지 3. 3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가로가 3이면 높이가 높아지겠죠. 네, 네. 세로가 3이면 가로가 길어지겠지. 예,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여기 보면 전궤도를 배우는 이유가 나오죠. 자, 문제계 전략 수학에 여러 가지 전략에 나오는 문제인데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기하판 활용. 가테노에 대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 요거는 우리 어디서 나와요? 기하판에 나오니까 넘어가도 되죠? 혹시 이거를 뭐 해달라고 하진 않겠죠? 자, 피계정리도형이 나오고. 자, 창사 비단계 도형 연육에 이게 나와요. 요 내용이. 자, 참고하시고. 다이스 큐브라는 게 이제 창사 2단계 공간지각 영역에서 학습을 하는데 이 도형 영역의 2단계에서 나오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7점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참 중요해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딱 붙였을 때 주사위 두 개를 면끼리 가장 클 때는 가장 작은 수가 붙으면 되죠. 뭐가 붙으면 돼요? 2하고 1만 붙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클 때는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가장 작을 때는 6과 6이 붙어야 된다. 여기서 참고로 주사위를 붙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리는 게 있어요. 주사위를 굴리는 것은 굴린다는 건 떼굴떼굴 굴리는 거죠.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7점 원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맨 위에 3이 있어. 그럼 반드시 밑에는 뭐가 돼?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쪽에 5가 있어. 그럼 반드시 이쪽은 2가 돼. 그럼 이렇게 돌리면 5가 올라오는 거고. 또 한 번 굴리면 아까 봤던 3이 있던 게 다시 올라가고 4가 반대로 오겠죠. 항상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머리에 굴린다고 하죠. 굴린다고. 그때 7점 원리를 활용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발전 문제 2단계에 나와 있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전 문제인데, 자, 주사위 5개를 오른쪽까지 쌓았어. 바닥면을 포함한 겉면의 눈의 합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와 얘의 마주보는 게 1. 그 다음에 얘는 마주보는 거 상관없죠. 전체적으로 마주보는 게 1을 놓으면 뭐야, 여기는? 아니, 여기가 1이 들어가면 여긴 6이지. 그럼 여기가 6이면 여기 1이지. 그럼 얘는 7점 원리야. 그냥 7인 것 뿐이야. 뭘 갖다 붙이든 7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다 붙이나 여기다 붙여 다 7이지. 그래서 뭐가 위치가 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가끔 이걸 갖고 애들이 따져. 그럼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그게 7점 원리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이해했으면 또 똑같잖아. 어차피 둘 다 합이 7이니까. 그쵸? 그다음에 여기서와 여기는 뭐가 붙으면 돼요? 근데 얘가 1이 붙었어. 얘가 1이 붙었어, 1이. 이쪽으로 1이 붙었어. 그럼 얘가 6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를 붙이면 되는 거야. 돌려서 2를 붙이고. 그럼 얘는 뭐야? 1이 붙이겠지. 그럼 가장 크게 돼요. 반대로 하면 6을 붙이면 되는 거야. 예. 그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이스 큐브. 이 다이스 큐브는 수학적으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공간 지각 능력을 위해서 한번 붙여보고, 이게 뭐냐면 이게 주사위 눈금이거든요. 그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즉 의미 별로 없어요. 맞아. 예.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거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는 없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해보면 되고, 우리
여기 신 선생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죠? 잠깐 나와서 다이스 큐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잠깐 나오세요. 설명할 거는 잘 없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소미스에 있는 주사위 큐브예요. 그죠? 네, 소미스에 있는 주사위 큐브인데요. 제가 다이스 큐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여기 교재가 나와가지고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디모사에서 나왔던 그 다이스 큐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다 7점의 원리다라고 있고 저희랑 똑같이 빨간 점이나 초록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결론은 7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 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직접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다이스 큐브를 저희 교환대로 사키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식하게.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여져 있는 지금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했어요. 근데 7.0은 딴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주사위로 보면 돼요. 이 전체 큰 모습을. 그럼 여기 점이 빨간 점이 4죠. 반대편은 빨간 점이 3이겠죠. 여기 1이죠. 밑에는 6이 되겠죠. 여기는 5면 반대편은 2가 빨간 점이 있고요. 이게는 빨간 점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 큐브에서 초록점은 또 초록점으로 이렇게 주사위에 7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만들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 교구에서 이미 이렇게 빨간 점이 만들어져 나와요. 초록 점이 찍어져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저희 거 소마큐브래. 사키나무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빨간 점을 그냥 요렇게 그냥 입체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냥 요거대로 내가 빨간 그 임의로선 점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아이들하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붙이시고 분해하세요. 그러면 분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정말 했던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했고, 이거 흩어진 것을 다시 한번 조합해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만들면서 의문이 된 건 뭐냐면,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다이스 큐브는 이미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 때 왜 거기 위치에 빨간 점을 로 만들고 왜 그 위치에 초록점으로 만들었는지가 제가 제작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사야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미팅자님이 교구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교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우선은 그냥 붙여보면 쉬워요. 그리고 7점의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는 더 큰 주사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소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이스 큐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풀릴 듯 안 풀릴 듯 있었는데 지나가신 말씀이 왜 우리는 다이스 큐브를 만들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별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사키나무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딱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주사위 큐브를 했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알듯 모르듯 해서 제가 정말 주사위 큐브로도 다이스 큐브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던지고 그걸 미션으로 놔뒀어요. 문제 푸느라.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주사위 큐브를 열어보시면 어차피 다른 건 주사위의 점이 7점이 다 주사위로 되어 있고요. 얘네가 1, 2, 3밖에 없어요. 하나는 1이면 하나는 점으로 1. 한쪽이 이 숫자 2면 반대편엔 점이 2개가 있을 뿐이에요. 저희 주사위 큐브는요. 근데 저희 주사위 큐브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얘네 자체가 9개에서 9개씩 27개가 들어있어요. 색깔별로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임의로 만드시고요. 그냥 다이스 큐브 만드실 때 제가 만들 때는 점으로 보시고요. 그냥 하나의 점.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 면들은 그냥 점이 없는 면이라 생각하시고 만들 수 있으세요. 그냥 다 큐브 자체를 만드신 다음에 붙이시면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더 큰 주사위다. 그냥 하나의 하나의 주사위 하고 여기에 초록점이다, 뭐 빨간 점이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7점의 원리와 얘를 7점의 원리를 찍었을 때 분해하잖아요. 분해했을 때 얘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저희 DE 맞죠? DEF를 순서대로 한번 E죠? 단어인가 모르겠네요. E인가? 이 단계에서 이 다이스 큐브에 대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정 안 되시면 이렇게 만드셔 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제가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해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얘는 사실 이렇게 빨간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붙여 있고요. 얘는 초록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초록점이 반대로 3개가 있고 얘는 초록점 빨간 점도 4개가 있거든요.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신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답변이 이걸 만드신 제작자의 의도인지 별 의미는 크게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제가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대신 다이스 큐브는 그냥 7점의 원리에 확장된 것 뿐이다. 그 다음에 얘를 크게 됐을 때 분해했을 때 위치도를 찾는 점의 위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교구가 있는 회사의 교재를 보면 네. 그 제한된 조건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빨간색 점이 2개, 초록색 점이 2개가 보이게 네. 쌓아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제한된 조건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이스 원리가 아니고 네, 다이스 큐브를 구매하신 블로거들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초동 이상 이 큐브를 했다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다 유화였어요. 첫 단계가 뭐였냐면 직육면체 만들기. 그러면 저희 아주 간단하죠. 직육면체 이미 만들었거든요. 2개로. 그러면 4조각으로도 가능하고 6조각 가능하겠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위쪽 한쪽 면이 다 초록점만 나오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빨간 점만 나오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거기에 만들어진 것 같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대로만 만들어 봤어요. 보여지는 것만.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든 건지 모르겠고 굳이 이게 너무 궁금하다면 저처럼 이렇게 주사위 큐브를 응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냈던 이유는 저희 의도는 딱 하나예요. 주사위에 대한 입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 대한 거를 개수를 다양하게 해서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사위 큐브 있잖아요. 유화 거. 유화 주사위 큐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 다이스 큐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의 다이스 큐브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아까처럼 정육면체를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간단한 주사위 모양을 붙이는 거야 일단. 그죠? 거기다가 뭐 6을 이렇게 붙이든 뭐 이렇게 붙이든. 그 다음에 이걸 뜯어내면서 기억자 모양으로 다 뜯어내봐요. 네.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또 맞춰. 뭘 맞추냐면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맞춰.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붙여? 초록색을 또 붙여. 그리고 다 뜯어내. 그러면 완성하는 게 주사위 큐브예요. 이 점이요? 3점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네요,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쌓기라면 27개를 딱 준비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색을 다 붙여. 주사위 모양으로. 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뒤집어 까. 분해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하지 말고 그걸 이제 3개씩 분해해야겠죠. 그 다음에 3개씩 붙여서 정육면체로 만든 다음에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예. 뭐가 편한지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 어떻게 한다? 다시. 빨간색이 안 보이게 다 맞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붙여? 초록색을 다 붙여.
그 다음에 뜯어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얘가 돼. 어디 갔지? 없어졌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다이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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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